유럽 소수정예 부대의 여군 전원이 한국행을 선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약하고 검증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며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비자를 받아 한국 무기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전원 한국으로 출국한다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180도 돌려 세운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현재 한국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성능과 가성비를 인정받고 있고 기동성과 신뢰성이 우수해 북유럽, 동남아, 중동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겠다며 러브콜이 쇄도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기록의 논람의 연속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웬 크리거 소령입니다. 유럽의 소수정예 포병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어요. 철원과 사막, 가파른 계곡에 이르기까지 혹독한 환경을 누벼봤는데도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무기 분석이었는데 수많은 자주포를 발사해봤지만 정작 믿고 의지하는 무기는 언제나 유럽과 미국산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무기를 믿지 않았어요. 인터넷과 보고서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만 듣고 섣불리 판단했죠. 아시아 무기는 우리의 혹한을 견디지 못한다는 글을 사적인 군사 포럼에 남기기도 했어요. 우리끼리 메시홀에서 커피를 마시며 농담처럼 던진 말들이 어느새 제 확신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교전 이후 유럽연합군 지휘부에서 저에게 극비 임무를 내렸어요. 타이거 디펜스사의 K9 자주포를 직접 평가하고 판처아우처 M270 MLRS와 성능을 비교하라는 것이었죠. 지시서를 손에 쥐는 순간 속으로는 반문했어요. 내 예측이 옳은지 그냥 확인해 보길 원하는 걸까? 왜 이렇게 뻔한 걸 조사하라고 하지? 이상했지만 몇 날 며칠을 준비해서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할 일은 분명했거든요. 유럽산 PGA G2000, 프랑스산 CAES-AR, 영국산 AS92 세 부스를 돌며 성능을 재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K9 자주포를 살펴보는 거였죠. 유럽산은 눈밭에서 이미 여러 번 다뤄본 제 자주포입니다. 기름 냄새가 배인 듯 익숙했습니다. 한데 아시아에서 온 이 자주포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럽산 부스에 갔어요. 2명의 기술자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겨울 훈련 때 영하 20도에서도 5분만 예열하면 바로 시동이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평소 아쉬웠던 부분들이 아직은 보강이 안 되어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장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확인한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 프랑스 CAES-AR 부스에 발을 들였는데 트럭 위에 올라탄 자주포가 날렵해 보였어요. 가볍고 빠른 전이가 장점이지만 영하 20도 이하 성능은 검증된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모듈식 설계가 인상적인데 혹한 환경에서는 어떨지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영국 AS90 부스에서는 부드러운 사격각과 360도 회전 사격이 강조됐는데 분당 3발 정도라 사격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었어요. 기술자가 안정적인 정확도를 자랑합니다라고 하셨지만 제겐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홀 한가운데 한국 K9이라는 글자가 새하얀 조명 아래 번쩍였어요. 회색 위장 무늬로 칠해진 자주포 모형이 반짝였는데 기품 있으면서도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그 옆엔 완벽한 슈트를 차려입은 이선호 과장님과 단정한 재킷 차림의 김민준 책임님이 서 계셨죠. 소령님, 한번 시연을 보시겠습니까? 이선호 과장님이 정중히 물으셨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자주포가 제 믿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리라 마음먹은 거죠. 작은 프레젠테이션 장소로 초대되어 앉았는데 스크린에는 눈보라치는 해안선이 펼쳐졌습니다. 칼바람에 덜덜 떠는 병사들이 엔진 통풍구의 얼음 석쇠를 일일이 제거하고 바람막이 모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자주포를 다루는 장면이었어요. 눈발이 매섭게 날리는 현장에서도 이 무기는 꿋꿋하게 포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대응 당시 발사 지시 뒤 6분 만에 반격이 완료되었고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을 보장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평생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제 고정관념이 스크린 속 칼날바람과 함께 뒤흔들리는 기분이었죠. 김민준 책임님이 부연 설명을 더해 주셨어요. 영하 30도 겨울 훈련에서 고장률은 2.1%였습니다. 유럽산 제품이 평균 7% 이상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탁월한 수치죠. 화면이 분할되며 하나는 제 노트 속 PGA G2000이 예열에 몇 분을 허비하는지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K9이 단 몇 초 만에 시동을 걸고 포문을 향하는 장면이 교차했어요.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장이라면 모두 전멸하고도 남을 차이였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에는 실제 전장이 아닌 한국의 혹독한 겨울 훈련 현장이 나왔습니다. 30도에 가까운 기온 속에서 자주포가 무리 없이 시동을 켜고 분당 6발을 연사하며 눈보라 속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전시장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서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눈앞에 데이터와 영상이 계속 맴돌았는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거든요. 한국으로 오셔서 직접 현장 테스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이 제 귀에 맴돌 때 한국으로 직접 가서요?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네. 직접 경험하실 때 비로소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메모장에 적힌 숫자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준 책임님께서 정성스레 준비된 보고서를 넘겨주셨습니다. 실제 전투 기록, 사진, 성능 시험 결과가 스탬프로 진하게 찍힌 문서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기록은 꼭 검토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떨린 건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너무 월등히 뛰어난 한국 K9의 충격이기도 했고 제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호텔 방에 돌아온 저는 스크린과 보고서 속 숫자를 다시금 눈으로 체크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지켜보고 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눈보라 맞으며 스스로 경험할 때 비로소 제 판단이 진짜로 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무거운 장비만큼 단단히 짐을 싸고 따뜻한 외투와 장갑을 잔뜩 챙겼죠. 비행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긴 비행 시간이었지만 저는 보고서와 영상을 다시 훑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충격적인 이 결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국이 정말 이렇게 뛰어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다다르자 창문 너머로 작은 섬과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차 아래로 내려갈수록 땅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입국 심사대를 거쳐 짐을 찾아 나오자 입구 근처에서 김민준 책임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툼한 겨울 코트 차림으로 환하게 웃으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자 긴장이 순식간에 풀렸어요. 소령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따뜻한 차로 몸 좀 녹이세요. 그 말에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 모금 마셨는데 한국인은 참 친절하구나를 새삼 느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쌓인 눈 위로 차량들이 천천히 오가고 있었어요. 기사가 준비한 검은색 SUV가 모습을 드러냈고 이선호 과장님도 함께 올라탔습니다. 차에 오르자 내부 온기가 확 느껴졌는데 뒷좌석에 앉자마자 임무 현장이라기보다는 여행 온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 느낌은 굉장히 편안했어요. 앞 유리창 너머로 스친 겨울 풍경은 아름답기도 했지만 1시간쯤 달리자 서울 시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와 눈에 덮인 고층 건물이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선호 과장님께서 운전사에게 부탁하셔서 차를 잠시 멈추고 창밖 풍경을 알려주셨어요. 저쪽이 송도 신도시고 저 건물 사이로 한강이 흐릅니다. 저는 한강이 얼어붙은 모습과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는 물빛을 번갈아 보며 감탄했어요. 서울 도심을 지나 외곽으로 나가자 도로는 더욱 한적해졌고 눈발도 잦아들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테스트 사격장 입구에 다다르자 긴 철제 울타리와 경비 초소가 보였어요. 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 신원 확인을 받은 뒤 서늘한 겨울 공기에 다시 한번 속옷깃을 여미며 밖으로 내렸습니다. 초소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니 넓은 눈밭 위에 배열된 K9 자주포들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4대는 한밤중 추위 속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고 3대는 대기구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밖에 있던 한 대만 먼저 테스트에 투입된다기에 저는 군화자락에 묻은 눈을 털며 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령님, 어떤 장비부터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김민준 책임님께서 묻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야외에 노출된 장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유는 분명했어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장비들이 영하 20도 이하에서 예열과 유압, 고장 문제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순간이 진짜 실력 판가름의 시간이라고 느꼈거든요. 책임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이 움직였고 몇 분 후 엔진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엔진은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잊었어요. 유럽의 엠백 자주포가 영하 20도엔 예열만 1시간씩 필요했던 걸 떠올리니까요. 반면 이 한국산 자주포는 영하 30도 가까운 추위 속에서도 별다른 준비 없이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김민준 책임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빠르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K9은 영하 40도까지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눈발 흩날리는 테스트 현장에서 제 선입견이 녹아내림을 체감하면서요. 이제야말로 제가 품었던 모든 의문이 진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현장에서 벌어질 모든 일이 그 진실을 밝혀줄 테니까요.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제 방 창문을 두드릴 때 저는 이미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 아래 밖은 조용히 눈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무거운 방한복을 잔뜩 껴입었어요. 안에 입은 발열조끼부터 장갑, 목도리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겹겹이 챙겼죠. 오늘은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차에 올라타자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설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복이 쌓인 소나무 가지들이 마치 흰 옷을 입은 신사처럼 꿋꿋이 서 있었어요. 도로 위는 미끄러워 기사님도 조심스럽게 운전하셨는데 저는 밖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군사시험장에 도착하자 눈밭 위로 4대의 K9 자주포가 나란히 줄 서 있었어요. 4대는 밤새 야외에 노출되어 있었고 몇 대는 대기구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저는 가장 혹독한 조건인 야외 노출 장비를 먼저 살펴보리라 마음먹었어요. 이 장비가 살아남는다면 제게 남은 의문도 함께 녹아내릴 테니까요. 첫 번째로 다가간 K9은 진흙과 눈이 뒤섞인 트랩 위에 묵묵히 서 있었어요. 저는 살포시 손을 뻗어 얼어붙은 철판을 만져보았는데 차갑게 식은 금속이 제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김민준 책임님께서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임님이 조작 패널을 열고 시동 버튼을 누르셨는데 엔진이 힘차게 울리며 그 깊고 묵직한 소리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10초쯤 지나자 엔진 회전수가 정상 범위에 도달했고 저는 안도하며 메모했습니다. 영하 32도, 8초 만에 시동 완료. 곧바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목표물은 40km 떨어진 눈 덮인 고지 위에 작은 표식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망원경을 들어 고개를 숙였고 조종사가 발사하라고 외치는 순간 커다란 울림과 함께 첫 발이 하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기다리는 3초가 평생 같더군요. 모니터 속목표물 근처에서 작은 흰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정확히 2m 이내에서 폭발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무전기로 명중 2m 이내라고 보고했습니다. 곧이어 연사 모드로 전환된 자주포는 분당 6번의 박자를 놓치지 않고 포탄을 쐈습니다. 눈밭 위로 리듬감 있게 터지는 폭음 소리, 하얀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모습이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저는 감탄하며 분당 6발, 정확도 유지라고 메모했어요. 이 정도 속도로 이만한 명중률을 내다니 제 귀를 의심했죠. 바로 이어서 험준한 경사면으로 이동했습니다. 눈과 진흙이 뒤섞인 바퀴 자리가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는데 다른 자주포들은 중간에서 미끄러지거나 멈춰 섰습니다. 반면 K9 한 대는 마치 단단한 바퀴를 가진 전차처럼 힘차게 언덕을 오르더군요. 저는 눈을 크게 뜨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정비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구 옆에 세워진 이동식 정비 텐트 안으로 들어가니 기술자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유아포스를 교체하는 과제를 부여했는데 타이머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손놀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계를 보는데 놀랍게도 1시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호스 교체가 완료됐어요. 독일 장비가 같은 작업을 할 때면 2~3시간이 훌쩍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이건 거의 마법 같았죠. 텐트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메모장 가득 숫자와 결과들이 빼곡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제 안에 일어난 감정이었어요. 의심으로 꽉 막혔던 구석이 숟가락으로 긁어낸 듯 시원하게 뚫린 기분이었거든요. 돌아오는 길, 저는 이선호 과장님과 김민준 책임님께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제 선입견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날 저녁, 눈 내린 광장에서 저는 혼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 위로는 별 같은 램프들이 반짝였고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확신이 피어올랐어요. 한국이 틀렸다는 제 생각은 이제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로 바뀌었거든요. 이 모든 순간이 너무도 강렬하여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으로 직접 보고 듣는 것뿐이다. 그렇게 저는 K9과 겨울의 한복판에서 첫 만남을 마쳤습니다. 서울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도로 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오늘 하루의 시험이 이미 끝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이번 K9 자주포 성능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화면 앞에 앉으니 바닥에 펼쳐진 바인더 속 수많은 자료가 눈에 들어왔어요. 실제 전투 기록 사진이며 영하 32도에서 시동 걸린 시간, 40km 사거리 명중률, 분당 6발 연사 테스트 데이터, 험지, 기동시험 영상, 정비 시간 기록까지 빼곡했는데 이 모든 걸 한눈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화면에 글자 하나를 찍었어요. 타이거 디펜스 K9 자주포 극한 환경 성능 평가 보고서. 이 제목을 적고 나니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서두에 이번 평가가 어떠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짤막하게 기술했어요. 한국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비교 검증을 거쳐 유럽의 PGA-H 2000과 미국의 M270 MLRS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론을 끝내고 본격적인 분석 파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항목으로 냉시동 성능을 다뤘습니다. K9이 영하 32도에서 8초 만에 시동이 걸린 사실을 기록하고 PGA-H 2000이 5분의 예열이 필요했던 점, M270 MLRS가 영하 25도 이하에서 잦은 예열 실패를 보였다는 내용을 덧붙였죠. 매 문장마다 비교 수치를 넣다 보니 제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해졌습니다. 다음 항목인 사격 정확도는 현장에서 확인한 2m 이내 명중률을 중심으로 썼어요. 40km 거리에서도 첫 발부터 안정적으로 명중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현장 사진을 삽입하고 상세 설명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연속 사격 모드에서 6발 연사 시 탄착 분포가 좁은 원 안에 유지된 사실을 기술했고 PGA-H 2000보다 분당 사격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동성 평가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눈과 지늘기 뒤섞인 경사로에서 유럽과 미국 장비들이 멈추거나 미끄러진 데 비해 K9이 매끄럽게 코스를 완주했던 장면을 영상 캡처와 함께 넣었어요. 현장 감각을 살리기 위해 병사들이 손전등을 켜고 눈보라 속에서도 경로를 지켜보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라는 묘사도 곁들였습니다. 정비성 부분은 모듈식 설계 덕분에 1시간 20분 만에 수리가 완료되었고 다른 장비 대비 절반 이하의 시간으로 정비가 가능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실제로 제가 텐트 안에서 시계를 보며 지켜봤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모든 항목을 꼼꼼히 정리한 후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결론 및 권고사항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K9의 우수성이 데이터로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극한 한랭지 작전 능력은 우리의 요구 조건을 완벽히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우선 48대 도입을 검토하고 내년 봄에는 통합훈련을 실시해달라는 제안을 담았어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화면을 닫자 창밖에 눈발이 살짝 더 거세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켜서 이메일 창을 열었어요. 수신인은 EUFR 지휘부, 제목은 K9 성능 평가 보고서 송부로 정했습니다. 파일 첨부를 확인한 뒤 손가락을 떨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서버로 날아간 순간 제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선호 과장님과 김민준 책임님이 따뜻한 커피와 머핀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두 분은 오늘 영상회의 때 발표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상냥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오후 2시 EUFR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지휘부 고위 장성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카메라와 마이크를 확인하고 보고서 요약 슬라이드를 공유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료 하나하나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냉시동, 명중률, 연사 속도, 기동성, 정비 시간까지 전체 수치를 나열하자 상대방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회의 중 독일 대표가 이런 결과는 예상 밖입니다. 권고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48대 도입을 우선 검토하시고 내년 봄 통합훈련을 통해 현장 운용 성과를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어 미국 측도 이 보고서는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라고 호응하셨죠. 회의가 끝난 뒤 화면이 꺼지고 침묵이 흐르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화면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두 분의 모습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뛰어왔던 이번 여정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 내린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는 시험장과 전시회, 보고서를 쓰던 제 모습이 교차했는데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뜨거운 배움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뜻밖에도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첫눈에 반짝이는 서울의 거리 풍경이 창문 너머로 보였는데 전날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해냈다는 뿌듯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보며 저는 저 자신에게 작은 다짐을 했어요. 오늘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그동안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생각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김민준 책임님과 이선호 과장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가벼운 인사를 건네며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선호 과장님 덕분에 우리는 곧장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도심 한복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로수 길을 지나 작은 한식집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니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서울의 옛 풍경이 담겨 있어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어우러지는 공간이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가 식탁 위에 놓이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저는 고개를 들어 김민준 책임님을 바라보며 정갈한 한식 정말 오랜만이네요 라고 했어요. 김민준 책임님께서 반찬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불고기를 쌈 싸먹는 방법과 매콤한 김치찌개의 비법이 인상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집중했어요. 이렇게 고기와 채소를 함께 먹으면 맛도 균형 잡히고 영양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군대에서 모두 즉석에서 배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가득 넣고 한국 음식은 늘 풍부한 맛을 자랑하네요라고 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공장 투어를 위해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문이 열리자 무수히 많은 부품과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공장 내부는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그 속에서 K9 자주포 한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이드 요원이 안내하는 대로 이동하면서 용접하는 스파크와 로봇팔이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 기술자들이 각 부품을 조립하는 장면까지 두 눈에 담기에 바빴어요. 김민준 책임님께서 이 공장은 자동화가 잘 되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검수합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 경험이 기술을 완성한다는 말씀이군요라고 답했죠. 이어서 이선호 과장님은 특히 품질 관리는 군용장비에서 생명과도 같으니 작은 오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공장 한복판에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잠시 공장 내 카페테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조립 라인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저는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이곳에서 직접 본 기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했어요. 김민준 책임님께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준 책임님 댁으로 초대받은 저는 다시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섰어요. 아늑한 거실에는 포근한 카펫과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김민준 책임님의 어머니께서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외에 독일식 소시지와 빵도 놓여 있었는데 두 나라 음식을 한자리에서 경험하니 신기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두 분이 군사 외교로 만나셨지만 이제 가족같이 지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차를 마실 때 김민준 책임님이 저의 일상을 물어보셨고 저는 독일에서는 겨울에도 가족끼리 둘러앉아 따뜻한 빵을 먹는 일이 일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책임님 어머니께서 한국에도 따뜻한 차와 함께 나누는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두 나라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눈에 비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공장에서의 웅장한 기계 소리와 따뜻한 한식집의 김치찌개 향, 그리고 가족 같은 환대가 교차했죠. 이 모든 순간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제가 품었던 의심은 어느새 잦아들었고 대신 새로운 신뢰와 우정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짧게 메모했어요. 친구가 된다는 건 시험보다 값진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교감을 마음 깊이 품은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비가 내렸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릴 때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곧 책임님과 함께 훈련장을 향해 나섰습니다. 빗물이 도로에 맺히며 검은 아스팔트 위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보였는데 저는 그 풍경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젖은 땅 위를 병사들이 분주히 오가며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헬멧 위에서 튕겨나가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곳이 바로 진짜 현장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임님과 저는 작은 대기실에 들어가 발표 자료와 훈련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이 비에도 훈련은 계속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책임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실제 전투도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법이죠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젖은 흙길로 나가 직접 기동 장비 앞에 섰습니다. AS-90이나 PGH-2000 같은 장비들이 빗속에서 예열의 고전을 겪을 때 K9은 문제없이 시동이 걸렸어요. 저는 이 비에도 단 한 번의 지체 없이 가동되다니라며 감탄했습니다. 병사들이 준비한 현장 보고에 따르면 비 오는 날씨에도 고장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메모장에 기록하며 비 오는 날씨 정상 작동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엔 기동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빗물이 고인 지늘길 위에서 자주포가 미끄러지지 않고 오르막을 올라가자 병사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지늘길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이군요라고 말했죠. 책임님은 자랑스럽게 특수현가 장치 덕분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우리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준비된 점심상이 나왔는데 빗소리를 배경 삼아 따끈한 김치찌개를 맛보니 속이 확 풀렸어요. 저는 한 숟갈 떠먹으며 비 오는 날에는 더 맛있네요라고 했습니다. 책임님께서 빙긋 웃으며 한국의 비와 음식이 잘 어울린다고들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오후에는 정비성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젖은 정비 텐트로 들어갔고 기술자들이 모듈식 설계를 이용해 빠르게 부품을 교체하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저는 시간을 재며 1시간 20분 만에 완수되는군요라고 기록했습니다. 비좁은 텐트 안에서도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저는 책임님과 함께 비 온 뒤 맑아진 하늘을 보며 한강 근처를 산책했어요. 물기 머금은 공기 속에서 벚꽃 잎이 살포시 흩날렸고 그 속에서 저는 책임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사했더니 책임님께서 웃으며 소령님 덕분에 진짜 실험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저는 비 오는 날의 훈련장을 경험하며 K9 자주포의 성능뿐 아니라 한국의 여정에서 얻은 신뢰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맑은 공기처럼 제 안에도 새로운 믿음과 의지가 맑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이날 저는 김민준 책임감님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눈송이가 살포시 내려앉은 활주로 위를 걸으며 이제 진짜 여정의 마지막 장이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검은 트렁크를 SUV에 실은 뒤 저는 커다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길러온 성과를 군 지휘부와 동료들에게 직접 선보이는 날이었거든요. 차는 눈 덮인 활주로를 빠져나와 시내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축포처럼 반짝였는데 제 안에서는 이미 축제가 벌어지는 기분이었죠. 1시간쯤 달리자 외곽의 훈련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발이 가늘게 흩날리는 들판 위에 우리 K9 자주포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어요. 마치 전장에 나설 전사들처럼 당당히 서 있었는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떠올랐거든요. 책임님과 저는 손짓으로 부대를 살펴본 뒤 바로 실내 지휘센터로 향했습니다. 지휘부 영상회의가 곧 시작된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확인했어요. 보고서 내용과 현장 영상, 그리고 각종 수치가 화면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모든 의문을 끝낼 차례다. 회의 화면 속에서는 유럽연합군의 지휘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켜고 인사를 올렸어요. 안녕하십니까? LON 크리거 소령입니다. 오늘은 K9 자주포의 종합성능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자신을 찾아 침착하게 발표를 이어갔어요. 냉시동 성능, 한랭지 사격 정확도, 연속 사격 테스트, 험지 기동성, 정비 시간 단축 등 각 항목을 차례로 설명하자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K9의 시동이 8초 만에 걸리는 장면과 분당 6발 연사가 이어질 때는 장성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을 전하며 저는 말했어요. 시험 결과 K9 자주포는 극한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에 48대 도입을 우선 검토하시고 내년 봄에 연합훈련을 통해 최종 확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회의실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화면을 끄고 돌아보니 김민준 책임님은 눈가가 살짝 굵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책임님 덕분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는 제 몫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님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소령님께서 이뤄낸 성과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바람 소리와 간간히 스치는 차량 소리뿐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전쟁 드럼보다 더 뜨거운 울림이 계속되었어요. K9 자주포와 함께한 지난 여정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성과를 지켜볼 동료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리라 믿었습니다. 이날 이후 K9은 독일로 수출이 되었고 짐을 실은 트럭들이 하나둘씩 공항 화물구역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트럭들이 바로 우리 K9 자주포죠. 책임님 말씀에 저는 숨을 고르며 트럭 행렬을 바라봤습니다. 차곡차곡 실린 자주포들은 마치 전장에 나설 전사들 같았는데 그 웅장한 모습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이 밀려왔어요. 이 자주포들이 이제 유럽의 방패가 될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크레인으로 자주포를 하나씩 들어 올려 조립구역으로 옮겼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결합되어 완성체로 탄생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책임님께서 저 터렛이 홀 위에 내려앉는 순간을 보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밀함과 속도가 완벽히 어우러지는 그 순간을 직접 지켜본 저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독일 육군 훈련장에 도착하자 차갑고 맑은 공기가 제 폐부까지 스며들었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배치된 모습은 마치 전쟁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저는 첫 사격 테스트를 위해 30km 거리의 목표를 향해 첫 발을 발사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듯한 굉음과 눈보라 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어우러질 때 망원경으로 본 목표 폭발 지점은 2m 이내였습니다. 제 안에 모든 계산과 준비가 결실을 맺었다는 확신이 차올랐어요. 연속 사격 모드에서는 포탄이 분당 6발 빠르게 이어지며 눈밭 위에 리듬감 있는 폭음을 남겼습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보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뜨거운 환희를 느꼈습니다. 완벽한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안정감은 제 경험을 모두 뒤흔들 만큼 압도적이었어요. 험지 기동 테스트에서는 눈과 지늘기 뒤섞인 경사로를 다른 장비들이 미끄러지거나 멈출 때 K9은 마치 길을 아는 듯 매끄럽게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책임님을 바라봤는데 책임님 역시 환한 미소로 이게 바로 기동성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후가 깊어가며 정비성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듈식 설계 덕분에 기술자들이 신속하게 부품을 교체하는 동안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0분 만에 수리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 제 눈에는 감탄의 눈물이 맺힐 뻔했어요. 정말이지 이 속도는 우리 유럽 장비와 비교 불가능하네요라고 생각했죠. 이 모든 시험이 끝난 뒤 저는 김민준 책임님과 함께 밤하늘 아래 산책을 했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물 위에 반짝이는 불빛이 수면에 부서졌고 그 순간 책임님께서는 제 손을 살포시 잡으며 LON 소령님, 이 자리를 함께 해두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라고 말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저도 책임님이 계셔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책임님이 작은 상자를 꺼내셨고 상자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반지가 있었고 책임님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LON 소령님, 이 반지를 받아두실 수 있겠습니까? 제 심장이 터질 듯 벅찼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책임님.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죠. 몇 달 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EUFR 합동훈련 기획 담당관으로 책임님은 브리셀 주재 타이거 디펜스 유럽 지사장으로 일했어요. 며칠 후에는 저를 따라온 독일 여성 군인 소대 전원은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분들은 눈보라 속 실사격 훈련, 기동성 테스트, 정비성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에서 받는 경험이 정말 값지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분들 곁에서 통역과 지원을 하며 한국군 장비와 전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지금도 독일 여성 군인들은 하나둘 한독행 비자를 신청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뿐 아니라 한국의 최신 무기 체계와 전술을 직접 경험하며 이곳을 다른 가능성의 땅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이제 저와 책임님은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서로 다른 두 문화와 거리를 넘어서 맺은 인연은 어느 추운 겨울보다 뜨겁고 단단해졌어요.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신뢰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사랑으로 완성된 저희 삶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동하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